안녕하세요. 봄입니다. 봄이에요. 우리는 지금 봄 속에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봄. 그래서 저는 살짝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요, 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기분 좋을 때도 타로 공부, 기분 안 좋을 때도 타로 공부.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분과는 아무 상관없이 결론은 무조건 타로 공부. 오늘은요, 이 퀸들, 즉 여왕들 얘기를 해볼 건데요. 늘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건요, 여자라기보다는 여성적인 속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완드 여왕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자만 해당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요, 질문의 대상이 남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자식 껍데기만 남자지 속 알맹이는 여자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뭐냐면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남몰래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정년 퇴직한 우리 아버지. 그런 모습이 짜증이 나서 들고 있는 걸레를 이렇게 냅다 남편 이마박에다가 던져버리는 우리 엄마. 뭐 대강 이런 모습인 것이. 그런 포지션인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할 때요, 늘 드리는 얘기가 이 완드 여왕은요, 여전사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여성적인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런 게 사회생활이나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는 진짜 탁월한 재능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는요, 조금 힘든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타로에서는요, 이 완드 여왕을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하토르라는 여신을 본따서 그려 넣은 거라고 하거든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래야 이 카드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하토르는요,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잔인한 파괴의 여신, 분노의 여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도의 상반되는 양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캐릭이에요. 그래서 잘해줄 때는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진짜 잘해주는데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느껴질 때는요, 앞에 놓인 밥상을 발로 걷어차서 뒤엎어 버릴 수도 있는 극단적인 성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하토르예요. 그게 완드 여왕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하토르의 성향과 파괴적인 세크멘트의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습 자체는 지금요, 하토르가 나와 있는 거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성향은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의자 있잖아요. 이 의자에 있는, 의자에 새겨져 있는 이 암사자 두 마리, 암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세크멘트라는 건, 사자의 머리를 가진 여신이란 뜻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세크메트의 무자비함이나 잔인한 파괴 성향은 그때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신화를 보면 이집트인들이 태양의 신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자 하토르가 화가 잔뜩 나서 세크메트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신을 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용서를 빌고 술을 바치니까 세크메트가요, 그 술을 마시고 너무 취해버린 나머지 그냥 다 용서해 주었대요. 과거는 몽땅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되면서 즐겁게 막 돌아다닌 거지. 그게 딱 이 여왕, 이 완드 여왕이 가진 성향이에요. 좋게 말하면 뒤끝이 없다고 해야 되나? 뒤끝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성낸 부분에 대한 기억을 곧잘 잊어버리자고 다짐을 하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잊어버리자고 다짐을 하는 그런 성향이 이 완드 여왕에게는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뭐 성과를 중시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성공의 원동력으로 쓸 수 있겠지만, 연애나 결혼에서는요, 뭐랄까, 많이 부딪히는, 뭐, 해붓해붓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크멘트처럼, 불같이, 세크매트지. 발음이 막 안 된다, 그죠? 불같이 분노를 했다가 하토르가 그랬던 것처럼 아닌 건 아닌 게 맞는데 뭐 그래도 뭐 마음 넓은 내가 용서를 해야지 뭐 이러면서 배신자를 받아들이는 습성이 이 완드 여왕의 속성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꼭 그런 상대를 만나요.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용서도 반복해서 빌어대는 그런 상대에 꽂히게 되거든요. 그런 상대인데도 이 의자에 새겨져 있는 이런 암사자의 성향 때문에 이 완드 여왕은요,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요. 좋은 건 다 가져다 주고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을 그 상대에게 몽땅 다 베풀어 주는 거지. 마치 이 암사자가요,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 수고를 다하면서도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숫사자를 먹여 살리느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평온한 밀림인 거죠. 단, 뭐냐? 숫사자가 하루 종일 하품을 해대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평화가 계속되거든요. 지속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그 숫사자가 지나가는 연마을 암사자를 잠시, 아주 잠시 음흉한 시선으로 쳐다봤다. 그걸 얘가 목격하게 되면요, 그날부터 고난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야. 이 완드 여왕의 아집과 의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되는 거죠. 타로학에서는요, 이 코트 카드의 고집 성향은요, 주로 이 의자와 의자의 그 형태, 그러니까 의자 등받이 형태, 또는 높이, 그런 걸로 가늠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 분들은요, 이 코트 카드를 공부하실 때, 뭐 이런 의자들 있잖아요. 의자의 등받이의 높이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쓰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각 계급의 성향을 알아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부분이, 뭐 아까 저번에 했던 시선과 이런 의자의 형태, 즉, 등받이 높이와 이 팔 받침 부분 있잖아요. 이 팔 받침 부분을 주목하자 그러거든요. 의자 등받이의 형태, 그 다음에 팔걸이, 즉, 팔 받침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면, 우선 타로에서는요, 이런 의자라는 게요, 권위와 힘, 혹은 자격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거든요. 이 코트 카드를 보면요, 이 왕과 여왕들은 전부 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의자의 형태라든지 모양, 등받이의 높이가 전부 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지. 일단 이렇게 모양이나 형태가 다른 이유나 그 의미에 관해서는요, 다음에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요, 의자 등받이 높이와 팔 받침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의자 자체 있잖아. 이 지금 의자 자체가 상징하는 건, 너보다는 내가 위에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심리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아무튼 너보다는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권위적인 측면의 의미이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과 이렇게 서 있는 사람 간에는요, 권력 관계에서 힘의 배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회사 대표가 의자에 앉아 있고 직원들은 서서 대답을 하는 모습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추가해서 이 의자 등받이 있잖아요. 등받이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은요,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캐릭이 가진 신념이나 확신 혹은 자기 주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집이나 아집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지. 신념은 좋은 거고 고집은 나쁜 거다. 그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뭔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타당한 이유라든지 설득력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신념 혹은 자기 확신, 자기 주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신념과 고집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막말로 오늘 내가 기분 좋거나 혹은 금방 이해가 되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건 신념인 거고, 자기 주장으로 느껴지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거나 그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우기게 되면 그건 그냥 고집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말빨이 세서 주변 사람을 이렇게 잘 구워 삼키느냐, 구워 삼킨다고 해야 되나? 구워 먹는다고 해야 되나? 거 하여튼 그런 것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곤조곤 나를 설득하는 사람의 말은 자기 주장이나 신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말주변이 없이 목소리만 큰 사람의 말은요, 고집이나 아집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대요. 근데 그게 고집이든 아집이든 뭐 자기 주장이든 자기 확신이든 이 코트 카드에서는요, 일단 이런 의자 등받이 있잖아요. 이런 의자 등받이, 등받이 높이로 그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등받이의 높이가 높을수록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신념이나 확신 속에 사는 캐릭터인 거다, 캐릭인 거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카드들을 보시면요, 지금 제일 높은 의자가 뭐냐면 이 완드 왕, 그 다음에 이 소드 왕, 그리고 이 완드 여왕, 이 세 가지 캐릭이요, 등받이가 전부 다 이렇게 그 카드 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등받이가 가장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애들이 얘라는 거지. 이건요, 얘네들이요, 타로 세계의 3대 천왕, 즉 3대 고집 대마왕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컵 왕 같은 경우는요, 등받이가 이렇게 좀 낮은 편에 속하니까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이 3대 천왕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의자에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팔걸이, 즉 팔받침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앉은 자세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앉은 자세가 다 다르거든요. 앉은 자세가 어떠하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조금 나눠서 볼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금 복잡한데 크게 해서 좀 보자. 좀 특색 있는 3대 고집 대마왕들의 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얘가 주인공이니까 여기 가운데 두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더 올릴까? 이렇게 잘 보이세요? 이렇게 이 완드 왕처럼요, 이렇게 지금 팔 받침이 있어서요. 여기 팔 받침이 있잖아요. 있어서 뭔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쭉 걸치고 있다는 건요, 이 자리가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지금 소드 왕처럼요, 이렇게 팔 받침이 보이지 않거나 이 완드 여왕처럼 팔 받침이요 이렇게 낮게 그려져 있을 때는요, 여차하면 벌떡 일어나서 상대에게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신념이나 확신에 배치되는 어떤 사람이나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즉시 빨딱 일어나서 반박을 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반항하는 사람은 두고 보지 못하는 성미다. 누가? 얘네들이요. 둘이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런 각 캐릭터를, 즉 제가 캐릭터를 캐릭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캐릭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원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불의 원소, 얘도 불의 원소죠. 얘는 공기 원소고, 이런 원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진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는 카드 원소의 성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코트 카드 한 장에도요, 많은 상징과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지금은 간략하게 의자의 등받이, 그리고 시선, 그 다음에 의자의 팔 받침,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자면 차례를 볼까요? 이 완드 왕은요, 등받이가 이렇게 지금 높으니까 고집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팔 받침 있잖아요. 팔 받침이 있어서 팔을 걸치고 있으니까 안정적이라서 자기한테 반항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자기 고집을 바로 드러내서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으려고 해요. 게다가 지금 이 완드 왕의 시선이요. 이렇게 과거를 향해 있잖아요. 왼쪽으로. 과거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냐 아니면 잠재울 것이냐를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비교 형량을 해보게 되는 거야. 화는 나지만 예전에 저런 인간을 내가 한번 겪어봤던 것 같은데 그게 어땠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뭐 이런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는 않더라도 뭔가 수긍이 안 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 고집이나 주장은 이 마음속에 잠시 묻어두는 거예요. 물론 그 고집이 변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갈 거지만 왜냐면 아이고 죄송해요. 이 의자 등받이 자체는 그냥 높은 거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아이고 막 기침하고 난리 났어요, 그죠? 감기 걸렸어요. 봄 감기. 발음도 안 된다, 그죠? 봄 감기. 하여튼 이 완드 왕의 생각은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야. 그래, 네 말도 맞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너도 결국엔 내 말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네 귀에는 안 들어갈 거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생각해. 너는 너 생긴 대로 살면 되고 나는 내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딱 요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 굳이 설득이고 나발이고 뭔 소용이야.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이런 고집일 거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 소드 왕의 고집은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킹, 퀸 이렇게 안 하고 왕, 여왕 이렇게 부르는데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특히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소드 킹이 아니고 소드 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이 소드 왕의 고집은요, 얘랑은 좀 달라. 의자 등받이가 이렇게 지금 높이 있으니까요, 고집이 대단하다는 뜻은 똑같은데 이 팔 받침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성질이 나면요, 그 즉시 벌떡 일어나서 한 소리를 해댈 성향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시선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좋게 말하면 현실을 직시한다는 뜻이지만 살짝 돌려서 얘기하자면 앞뒤 생각, 뭐 주변 분위기나 상황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지가 해야 될 말만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당장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면 나는 그 꼬라지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소드 왕은요, 자기 말에 태클을 거는 상대가 있으면요, 논리적으로, 공기원소니까 그 공기원소의 성향을 띠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파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독설가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게 공기원소의 성향이잖아요. 어쨌든 이 완드 왕이나 이 완드 여왕이 뭔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행동으로 상대에게, 똑같은 완드니까 상대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거와 이 얘의 모습은 정반대인 거죠. 얘는 논리적인 막말, 얘네는 안 되면 폭력. 한 대 때린다? 한 대 때리고. 얘는 가슴을 후벼파는 얘기를 하는 거야. 참 힘든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완드 왕과 완드 여왕이 그래서 어제의 적과 오늘의 적이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어제의 적하고 오늘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는 조금 유연하고 융통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 성향인데 반해서 이 소드 왕은요, 어제의 적은 오늘의 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번 적으로 생각하면 영원한 적인 거지.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요, 적이지만 이용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 순간 상대의 존재를 참아주는 것 뿐이니까 극단적으로 본다면요, 이 소드 왕의 세계는요, 아군과 적군밖에 없는 이분법적인 세계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 이 완드 여왕은 어떠실까? 등받이는 높으니 고집이 똑같이 대단하겠죠? 거기다가 이 팔걸이 있잖아요. 즉 팔받침은요, 여기 아래에 있어. 낮아서 팔을 걸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자기 고집에 반박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갖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얘가. 지금 뭐냐면요. 이 완드 여왕은요, 이 자세가요, 가만히 보면 얘는 지금 다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얘도 그렇고. 근데 얘는 소위 말하는 쩍벌남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쩍벌남. 다리를 쩍 벌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요, 나는 언제든지 열정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도 되지만, 나는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바로 일어서서 내 분노를 표출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럼 일어나서 뭐 하느냐? 이 지팡이를요, 자기 성질 나는 대로 일단 휘두르고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3종 무기에다가 행동력의 표상인 이 쩍벌남 자세까지, 쩍벌남 옵션까지 일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다혈질의 고집 대마왕인 거지. 그래서 얘하고 싸운다. 그럼 얘가 이긴다? 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얘가 이길까요? 얘가 이겨요. 코트 카드 중에서요, 제일 기가 센 게 이 캐릭이에요. 얘가 논리적으로 막 막말을 퍼부을 때요, 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요, 아예 얘 입을요, 때려버려요. 얘 입을 막아버리고, 때려버린다고. 그래서 말 못하게 만드는 거지. 얘는 입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래도 자기는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을 해보겠다고 막 야단이 아니, 막 난리를 쳐도 결국 져요. 얘가 이기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1등이야. 어쨌든 연인 관계나 부부 사이에서요, 한쪽이 이 완드 여왕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좀 죽어 사는 게 신상에 좋을 거고, 특히나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친구 만나서 술을 한잔하고 9시까지는 들어올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갔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온한 휴전 상태가 지속되는 거지. 왜냐? 이 완드 여왕은 광기 어린 폭군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이놈의 인간이 새벽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연락이 없다. 톡도 씹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연락이라는 게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광기의 대하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는 거야. 무섭죠, 그죠? 완드 여왕은요, 지인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상대의 흔적 냄새가 나는 곳이면 모두 다 샅샅이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술집이든 노래방이든 호텔이든 모텔이든 명칭 여와에 상관없이 자기가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처절한 응징을 할 생각으로, 그 목적으로 집요한 추적 수색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이 완드 여왕이요, 정신적으로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 오히려 이 다른 캐릭터보다는요,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뒤끝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평소에 많이 듣는 게 이 완드 여왕 캐릭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굴의 위치가요, 4시 방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데다가 이 시선도요, 현재와 미래를 적당히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방향을 향해 있잖아요. 이건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따져보고 상황에 대한 결단을 내린다. 그런 뜻도 되지만, 돌려서 말하자면 현재를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집을 뒤져서 상대를 찾아내도 상대가 그 순간 납작 엎드려서
뭔가 구질구질한 어떤 변명을 펼쳐놓는데 그게 뭔가 그럴싸하다,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확 치솟아 올랐던 분노의 열기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야. 어, 지금 신기하죠. 이 완드 여왕은요, 그전까지 그렇게 날뛰었다가도 내가 언제 그랬나 싶게 화를 풀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그 술집에서 그 인간과 같이 건배를 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게 왜 그런 거냐? 완드 여왕이 미쳐서 그런 거냐? 아니요. 그건 사실 이 시선 때문인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대의 거짓말과 배신을 직시하려 들지 않고 시선을 돌려서 이 미래만 보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야. 이렇게까지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안 그러겠지? 이젠 정신 차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용서를 해주고 또 새 출발하자는 기분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한껏 들뜨게 되고 그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되고 술자리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룰루랄라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겠지라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건데 이 완드 여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정신이라는 게 아예 없는 인간한테 정신을 차리겠다는 말이 그 말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게 아예 장착이 안 된 인간인데 정신을 차리겠냐고요. 정신한 거 가져봤어야 정신을 챙기든지 차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신이 없어요. 그 인간은. 근데 그런 걸 용서를 해주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이 완드 여왕은요. 사랑이 약한 어떤 성향들이 많아요. 사랑하니까라는 그런 미명하에 쓰라린 어떤 용서를 반복하는 헛똑똑이라고 하나? 헛똑똑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참 똑똑한 사람들인데 사랑이나 연애 관계에서는요 그만큼 허당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 완드 여왕에게는요 사실 카톡 프사나 SNS 게시물을 염탐하는 일은요 그냥 사랑스러운 애교 수준에 불과한 거야. 오히려 여차면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사처럼 온 동네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상대의 거짓말 증거를 낱낱이 찾아내서 자기 의심에 확인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 그런 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이 사실은요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고 더 아프게 만드는 건데 이 완드 여왕은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요. 의심과 분석 그리고 집요한 추적. 의심, 분석, 집요한 추적. 이 세 가지 사이클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지. 그럼 도대체 이 완드 여왕은 왜 이런 여왕의 위치까지 있으면서도 그런 사이클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냐? 이탈리아나요. 독일의 타로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거는요. 이 완드 여왕 있잖아요. 이 완드 여왕의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사막 때문에 이게 피라미드거든요. 사막 때문에. 사막 때문에 완드 여왕이 감정이 메마른 캐릭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요. 사막이기 때문에 감정이 메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이나 연애에 약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숫가나 뭐 강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 한 컵을 건네준다고 해도 사실 그 사람들은요 그 물 한 잔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물 한 잔을 이 사막에 있는 이 완드 여왕 같은 사람에게 건네준다면 이 사람에게 그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물 한 잔이 아니라 그게 물 한 방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막에서는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이 일종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사랑과 같은 갈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완드 여왕에게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집요한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책들이 많아요. 이건요, 이 완드 여왕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열정이 많은 캐릭이니까 어지간한 이성들은요, 쉽게 이 완드 여왕에게 돌진을 해오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별다른 기대 없이 슬쩍 건드려 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 그런 생각으로 가볍게 다가오는 이성들이 오히려 완드 여왕과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이성들이요, 이 완드 여왕의 눈에는요, 또 애처롭게 보이는 거고, 어차피 자기한테 이런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능력이든 사회적인 능력이든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주면 되는 거고, 사람 하나 착하면 되는 거고, 나만 사랑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슬픈 역사가 시작되어 버린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완드 여왕의 사랑은요, 언제나 갈증만 일어나는 그런 목마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애타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지. 나는 이렇게까지 너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냐? 이런 사랑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드 여왕들은요, 비를 피해서 내 우산 속으로 기어 들어오려는 어떤 이성이 있을 때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고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저놈이 원래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놈인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남의 우산 속을 탐내는 놈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요,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내 우산이 원래 아주 약하거나 작으면, 그러니까 공간이 작으면 일단 두 사람의 비를 피하기가 어려우니까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이 완드 여왕이 가지고 있는 우산은요, 너무나 튼튼한 강철 우산이니까 공간도 넓고, 완드 여왕 스스로도 그런 판단을 해볼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우산 속 공간도 넓고 우산도 튼튼한데 좀 씌워주면 어때 뭘? 아니 뭘 그렇게 야박하게 놀아, 그런 생각인 거지. 하지만 그러다가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있는 내 손이 너무 아프다는 것을, 혼자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완드 여왕의 안타까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 그죠? 5분 뒤에 제가 상담이 있어서 여기서 스탑을 해야겠어요. 토끼님이 아니고 톡톡님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막 헛나온다. 그쵸? 토끼님이 아니고, 몰라. 아무튼, 토끼님이든 톡톡님들이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지루한 수업 듣는다고요? 참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다음에 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